네, 시청자 여러분, 이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번에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게 되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신 이유, 그거부터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사선, 정성호 예, 의원님은 사선이면서 이재명 후보의 가장 그 오랜 음, 그런 이제 동지인데요. 네, 정성호 의원과 이제 저는 이제 오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으로 네, 특보단장을 명받았는데요. 음,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거로 생각됩니다. 첫째는 정성호 의원님이나 저나 이제 다선 의원으로서 네, 캠프 전반을 이제 조정하고 조율할 그런 음, 이제 역할을 받았다고 보고요. 특히 네. 이재명 캠프에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연합군 내지는 음. 무지개 부대라고 이끌을 만큼 네. 후보와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또 음. 무엇보다도 어, 이제 차기 정권이 좀 더 이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어, 연합군들은 이제 조정하고 조율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지만 음.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첫 번째 캠프 전반을 조정하고 조율할 그런 이제 역할. 두 음. 번째는 타 캠프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네. 박용진, 아. 김두관 이런 타 캠프들과의 관계를 음. 좀 원팀으로 이끌 필요가 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경선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과열되어서 네. 서로에게 상처 주고 흠집을 남기게 되면은 경선 후에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서로가 원팀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타 네. 캠프와의 관계를 또 조율하고 음.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음. 정성호 의원님하고 제가 네. 특보단장을 공동으로 하면서 아. 부여받아서 이 역할을 좀 충실하게 음. 하려고 합니다. 아, 말씀 들어보니까 뭐 중요한 역할이네요. 이게 원팀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제 네. 후보가 이제 본선 후보가 된다면 나머지 후보들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경선 결과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되고 뭐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조정하고 지금부터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 이런 것도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뭐 전략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이제 본 경선 전략 뭐 캠프에서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십니까? 전략 단위에서 음, 체계적이고 효과 있고 임팩트 있는 이제 전략들이 만들어졌고 쭉 실행을 하고 있지만요. 네, 근본적으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데 이제 음, 초점을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이라면은 우리 여러 지금 경선 후보들 중에서 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영남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영남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라고 보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저께 그 경북 지역을 쭉 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경북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네, 지난 이제 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경북의 득표력이 21.7%였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경북은 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40%까지는 가능할 어,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대구 경북이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음. 이 지역에서 40%를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본선 음. 경쟁력에서 월등한 후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대구 경북을 포함한 영남에서 득표를 하지 못하는 후보는 사실은 음. 본선 경쟁이 약하고 하나마나한 그런 대선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잘 부각시키고 음. 또 캠프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그러한 경선을 하는 것이 예. 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걸 부각하겠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른바 백제 발언 이 논란이 크게 일어서 이낙연 캠프와 이재명 캠프 뭐 뜨겁게 공방을 좀 벌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이 경선이 정책이나 비전 대결보다 네거티브 공방을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제 또 원팀 협약식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열기가 좀 식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전국을 네.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충청, 호남, 음. 영남, 어, 굉장히 제가 5선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서 음.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 말씀 들어보고 또 네. 특히 이제 경선에 필요한 저희들의 화력을 보완하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음. 전국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네. 네거티브 하지 마라. 아. 이것이 모든 당원과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고 네. 요구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음. 물론 과거 긍정 혹독하게 해야죠. 네. 하되 미래 비전과 정책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선이 돼야 될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음. 백제 논란, 뭐 백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네. 짜증을 넘어서 이거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거든요. 아.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어제 그 원팀 협약서 서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네거티브보다는 어떤 치열한 정책 토론, 음. 국민들이 지금 관심 가져 하는 분야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부동산 문제를 문제. 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또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어느 후보가 좋은 대안을 갖고 있을지, 음. 또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어떤 식으로 어떤 후보가 잘 풀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선에 나선 후보들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 얼마나 국민들에게 들려드려야 될 말씀들이 많은데 네. 그런 부분이 묻히고 음. 백제가 이러쿵저러쿵 네.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그만 해야 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거티브는 근데 이제 그만해야 앞으로 된다. 예, 음. 어제를 기점으로 네. 네거티브가 음.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아니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뭐 지표로도 그런 일부 여론조사가 있기도 하고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면 TV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안정감 또 여러 가지 이제 능력 이런 게 좀 발휘가 되고 있으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이런 모습들. 일단 네, 제가 볼 때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은요 네, 지나치게 신중한 것만 빼면은 음, 또 지나치게 자고우면하는 것만 빼면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아, 품격 있고 언변이 좋고 네, 특히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음, 굉장히 많은 그런 아, 정치인인데요. 근데 예, 대선이라는 것은 음, 민심이라는 이 호랑이에 누가 올라타느냐, 어,
즉 민심 호랑이가 어떤 대선 주자를 태우느냐 여기 결정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민심은 시대에 따라 틀리죠. 음.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 민심 호랑이는 네. 어떤 사람이 더 어떤 촛불 정신을 차기 정부에서 구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부동산 문제를 누가 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네. 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대권 주자를 이번 민심 호랑이 등에 태울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현 시점에서 네. 이번 대선에 민심의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주자는 이재명이다. 그런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네. 반면에 이재명의 적은 이낙연이가 아닙니다.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예.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신중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민심의 호랑이에 타고 있는 이재명은 낙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리스크 관리, 이 말씀이 좀 인상적에 다가오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본선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야권 후보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야권 주자들을 쭉 보면 뭐 눈에 띄는 주자는 바로 이제 윤석열 예비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좀 윤석열 예비 후보의 행보 평가하고 계신지, 지금 상황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추석을 넘기지 못하고 잡아들어 스스로가 넘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9월인데. 예, 기존에 이제 정치라는 게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검찰총장을 중도에 사퇴하고 대선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준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루는 네. 이것은 참 명분에 없는 정치적인 행위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요. 네. 윤석열 리스크를 과연 극복할 수 있겠는가? 아하. 세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장모 리스크. 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의 부인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논문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네. 살아온 그런 아하. 뭐 이런저런 지금 이야기들이 이제 뭐 검증 과정에 있지만요. 네. 김명신이라는 한 여성의 그런 삶이 20, 30대 삶이 네. 국민들에게 그런 지금 회자되는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네. 저렇게 살았던 사람을 영부인으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인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윤석열 본인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있나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네.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는 윤석열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와 부인과 본인의 이 리스크를 넘어가지 못하고 추석 전에 저는 낙마할 낙마를 것이다. 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석 전 낙마. 이게 맞는지 저희가 한번 뭐 지나보면 알게 되니까 안민석 의원의 촉, 이게 맞는지 이 보도록 리스크를 하고요. 본인이 네. 넘어서면은 견뎌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공은 특수통 검사로서의 내공이지 정치적인 내공은 쌓여있지 않거든요. 가령 다른 정치인들, 홍준표 같은 정도의 정치적 내공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면은 네. 이런 세 가지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도의 리스크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내공이 부족한 윤석열 후보가 세 가지 리스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예비 후보가 만약에 낙마하게 된다면 그 뒤에 야권 주자들을 쭉 보면 최재형 전 원장이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최재형 전 원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네. 야권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플랜 B로 넘어가고 있는 음. 시점이라 보고요. 아하. 이미 한 달 반 전에 보수 측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을 꺼내 들고 네. 그것을 공개하고 음. 이런저런 언론 플레이를 했을 때 이미 윤석열이라는 플랜 A는 어. 접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예. 그때부터 플랜 B가 가동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플랜 B가 사실은 플랜 음. A랑 뒤섞여 가지고 가동되고 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 최재형 씨 자체도 역시 정치 출마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원장을 대통령 되겠다고 중간에 사퇴하는 이런 무책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음. 본인을 임명을 해준 임명권자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루는 이런 행위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음. 납득할 수 있을까, 용인할 수 있을까? 네, 네. 거기에다가 그래도 대통령은 한 국가의 지도자고 리더지 않습니까? 네. 5천만 국민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은 카리스마와 강한 리더십 필요하거든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국민들이 지쳐 있는 이런 음. 시국에서 국민들은 정말 이 목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너무나 좀 유약한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음.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비전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대통령 감으로 국민들은 플랜 음. B에 지금 올라와 있는 최재형 이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플랜 A, 플랜 음. B가 다 네. 안 되면 사라지면은 네. 이제 플랜 C를 가동을 하겠죠. 플랜 C. 네. 어 D도 나오고 막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저는 네. 제가 만약에 보수 야당 쪽에 보수 쪽의 전략가라고 그러면은 음. 플랜 C를 준비를 플랜 할 것입니다. C. 예. 어떤 플랜이 담겨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도 예상을 해 보시고 계신가요? 플랜 C? 뭐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네. 아무튼 윤석열, 최재형 가지고는 안 음. 될 거라는 그러한 저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플랜 A, B가 음. 접게 되면은 네. 그렇다고 보수 야당이 보수 측이 대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구를 내겠죠. 무리하게라도 네. 플랜 C를 작동을 시킬 아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무리하게. 플랜 아. C는 이준석 네. 젊은 지도자의 음. 머릿속에서 지금 아. 어 아마 작동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준석 대표한테 기회 주시면은 네. 안민석 의원이 네. 당신 머릿속에 플랜 C가 있다는데 과연 사실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짧게 좀 여쭙고 싶은 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요즘에 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네. 이 21대 국회 하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개혁 입법 이제 다 못하고 여상규 위원장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법사위를 많이 떠올리시면서 화를 좀 많이 내시던데 의원님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 상황이 굉장히 음, 유감이고 네, 저도 똑같이 화가 나요. 두 아, 가지 이유인데, 첫째로 예, 법사위를 넘겨주는 과정이 음,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음, 왜 저렇게 지도부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의총에서 네, 이거 통과시켜 아하, 달라고, 그 과정이 너무나 좀 어색하고 수상하고 음, 어,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이후에 음, 국민들이나 개혁을 바라는 이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는 진정성이 네, 지도부가 굉장히 인색해요. 어, 제가 지난 주말에 어, 지도부에게 음, 왜 이런 결정을 했냐, 네, 네, 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번 주에 열심히 지도부 원내대표하고 수석
그 부대표 책임 있는 지도부 중에 지도부 핵심들이 나가서 네. 언론에 대고 열심히 그 설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설명을 납득시키지 못하면은 이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각오로 열심히 설명을 해라. 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아하. 예. 그렇게 성의 있는 설명도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네. 정말 좀 짜증나고 화도 나고 아. 이제 유감입니다. 예. 이 법사위라는 거는 뭐 체계 정리하고 자구를 뭐 수정을 하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라는 것은 개혁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법사위를 쥐고 있으면은 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것은 개혁의 의지가 희석화되거나 개혁을 포기한다는 예.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겼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네. 아직도 이 설명을 하는데 인색한 것은 이것은 비판받아 이제 마땅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과정을 보더라도 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동의, 아직도 여전히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겠다는 국민들의 광장의 염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국민들의 동의 없이 몇몇 지도부가 마치 밀당해서 네. 밀실에서 야합한 듯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사위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얼마든지 파기할 수도 있다. 그런 국가 간의 협약도 뭐 사정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은 파기할 수 있는 것인데 차기 원내대표들이 해야 될 네. 그 상임위 구성 배분을 지금 원내대표들이 한다는 것은 이건 월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 합의는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대선이 저희 민주당이 재집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또 야당이 또다시 정권 교체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네. 여야 할 것 없이 여의도 정치는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부가 진술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해야 되고요. 설명 먼저 해야 되고. 그 설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 지도부로서는 또 용기 있는 정치인에게서 있어가지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용기를 낼 각오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 대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번 그 협약 약속은 이건 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자주 연락드려서 의원님이 좀 듣고 계신 여론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판세나 이재명 캠프의 상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캠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정호의 핫스팟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과 또 분석과 인터뷰가 있는 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좀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여러분들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저희 보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가 있습니다. 오마이 TV 335 그 아이디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셔서 저희 오마이 TV 하고 싶은 말씀 또 지금 여러 판세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네,
친구처럼 네, 오마이TV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마이TV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이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오마이TV의 자발적 시청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또 기다리겠고요. 실시간으로 좋고요. 전화하셔서 오마이TV 응원한다, 박종훈 기자 응원한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어김없이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